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 찾아뵙는 화요일 변호사 김 변호사. 안 변호사입니다. 네, 안 변호사님은 재택근무 하고 싶을 때 있으실까요? 저도 있죠. 출퇴근 시간에 너무 막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많다든지 아니면 뭐 늦잠 자거나 그럴 때 아니면 뭐 꼭 그런 이유가 없더라도 뭐 가끔 그냥 이유 없이 집에서 네. 뭐 좀 인터넷을 이용해서 일을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죠.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터넷 속도가 매우 빠르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 기기를 또 자유롭게 활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무는 사실상 원격으로 가능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인지 고용노동부에서는 2011년경에 이미 재택근무를 포함한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노동관계법령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요즘에는 심심치 않게 재택근무나 스마트워크 이런 걸 활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특히 공무원의 경우에는 스마트워크 센터가 또 활용이 되고 있기도 하죠. 그렇죠. 각 기관마다 그런 걸 갖춰놓고 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뭐 법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동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원래 근무지가 아닌 자신의 뭐 집 근처에 있는 스마트워크 센터를 이용해서 원격으로 그렇게 업무를 보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근무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적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우선 근무지가 아닌 자신의 집이나 제3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근무 형태나 근무 방식, 근무 장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경우가 통상적일 텐데 물론 고용 시부터 근무 형태를 재택근무 이렇게 근로계약으로 이렇게 정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그 재택근무를 앞으로 시행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먼저 일단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근로 장소가 변경이 되겠고 그거로 인해서 근로 제공하는 방식도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취업규칙의 변경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근로 시간이나 임금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영향이 발생한다면 취업규칙 변경하는 데 있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까지도 반드시 얻으셔야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재택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이런 것을 정하는 것도 조금 까다로울 것 같은데 통상 어떻게 정하나요?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신기기를 이용해서 휴게 시간이나 근로 시간을 수시로 통제할 수 있으면 그 자체가 지휘감독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시간제를 활용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시간에서 정한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했다고 보는 간주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업무 수행에 사회통령상 필요한 시간을 정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택근무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만약에 적용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연장이나 야간 근로수당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겠죠? 물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수시로 지휘 감독이 가능한 상황에서 소정 근로 시간을 넘어선 그런 시간에도 근로를 했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뭐 야간 근로 수당이라든지 연장 근로 수당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이 근태관리일 텐데 물론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의 승인 없이 뭐 사적인 용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위반에 당연히 해당되겠죠? 그렇죠. 이게 생각해보면 원래 정해진 근로 장소 외에서 뭐 재택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사생활적인 영역이 속해 있는 곳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보니까 온전하게 100% 공적인 회사의 업무만 볼 수는 없고 개인적인 사생활적인 면이 조금 섞여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사회 통념상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가끔 이제 공공기관 이렇게 연락을 하다 보면 가끔 동료 근로자분께서 전화를 받으시고 그 담당자분은 지금 그 재택근무 중이라서 연락하기 어렵다 이런 약간 당황스러운 답변을 들을 때가 있는데 재택근무기 때문에 근로 장소만 변경된 것이지 그분의 원래 정해진 업무는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재택이라서 연락이 어렵다, 뭐 나중에 연락할 거다 이렇게 하시면 그분의 본연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로자들이 재택근무가 아닌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뭐 사업장의 비품을 사용한다든지 혹은 뭐 물을 먹는다든지 뭐 간식을 먹는다든지 혹은 인터넷 사용을 한다든지 전기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재택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과 관련돼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미국에서 아마존의 다수의 근로자들이 재택근무하는 도중에 인터넷 사용료나 전화비 등을 회사에 청구하는 대규모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일부의 근로자들은 보전을 받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 외에도 해외 유수의 기업,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국내 기업에서도 이런저런 혜택을 많이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고가의 상당히 고가의 의자를 제공한다든지 전동식 책상을 지급한다든지 뭐 노트북 각종 뭐 통신기기 등을 다 지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심지어 현금 특별한 목적에 사용되는 현금까지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제공되는 여러 금전이나 이런 혜택 등은 재택근무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노사가 합의해서 정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독일에서는 코로나 기간 중에 모바일 워크법이라고 해서 재택근무 관련된 법률안의 초안이 제출되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재택근무 청구권이라는 새로운 권리가 주장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재택근무 청구권이 인정된다면 적극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그렇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저는 뭐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디지털화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더불어서 근무 환경의 유연화, 재택근무와 같은 근무 환경의 유연화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도 많이 있고,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재택근무를 새로 시작하게 되는 사업장도 있을 텐데요. 이번 영상을 계기로 재택근무와 관련된 노동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체크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